한국의 수출 경쟁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저임금 혹은 낮은 가격의 상품 생산에만 주력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상품과 수출 전략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수출 전략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과 그리고 수출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6년도의 통계를 보시면 당시에 한국의 임금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그런 나라들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로시간을 보게 되면 1963년도와 67년도에 한국은 주당 55시간을 일했고요. 필리핀과 태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10시간이 적은 45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필리핀, 태국과 비교할 때 일은 주당 10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희생을 그 당시 노동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저임금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무언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1970년에서 1989년까지 한국의 수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요. 1977년도에 한국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정도 되면 200억 달러, 2배의 수출액 증가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5년도쯤 되면 한 3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8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비해서 85년도 이후에는 급격한 수출액 증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는 300억, 86년도에는 거의 400억, 87년도에는 500억, 88년도에는 600억, 이렇게 거의 매년 1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수출 성장을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1985년도 이후부터 한국의 수출이 더 이상 싼 가격의 수출품이 아니라 저임금에 기반한 그런 수출 상품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격보다는 높은 질에 기반한 그런 수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1985년도가 한국 수출 경제의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70년대, 60년대에는 주로 경공업 분야를 주로 육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로부터 노동 집약적인 그런 경공업 생산 설비를 중고로 수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자본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그런 수출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외화가 축적된 상태 그리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외자 도입을 해서 이제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종의 행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1985년도에 삼저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삼저라고 하는 것은 낮은 환율, 낮은 이자율, 그리고 낮은 석유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낮은 환율은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가 하면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환율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낮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될 금융비용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도입을 해서 기업의 부채율이 서방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기업이 지불해야 될 이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줄어든 금융비용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낮은 이자율은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었고요. 낮은 석유 가격,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에게 수출을 위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저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은 아주 비약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환율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은 낮은 환율로 이득을 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엔화와 마르크화가 상승함으로 해서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공업의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1985년도 이후부터 한국은 많은 수출을 하게 되었고 88년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수출 흑자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988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수출보다는 여전히 수입이 더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자원도 수입해야 되고 부품도 수입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설비도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록 한국이 많은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하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수출 적자였던 반면에 1988년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결국은 외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게 되면 외채는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되면 외채는 줄어들게 되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8년도부터는 이제 외화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외채가 감소하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